안녕하세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시원하게 복수하는 일이 다 생기기도 하는군요. 저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아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이쁜 아이였어요. 사실 딸아이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아주 약하게 앓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왼발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걷는 게 남들보다 살짝 느렸지요. 게다가 그때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돈을 벌고 있을 때여서 아이 병원비 되는 것도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저의 손을 덜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제가 일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아이고 김씨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가 쓰러진다니까 나 걱정돼서 그래. 아침부터 먹은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몸 움직이면 나중에 딱 10년만 지나도 몸이 상해요 하면서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안쓰럽다고, 어린 나이에 아이 혼자서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꼭 자기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다고 하며 항상 음식들을 여러 가지 챙겨주었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아주머니는 식당 사장이자 조리사였거든요. 그분은 자기 요즘 딸 도시락 싸가지? 딸내미 이거 도시락 쌀 때 내가 싸준 반찬 넣어서 챙겨줘. 분홍 소시지랑 애호박 볶음이랑 몸에 되게 좋은 가지 무침, 냉이 무침, 그리고 고등어 자반까지 두둑하게 줄 테니 하면서 아주머니 반찬 가게에서 파시는 진짜 반찬을 제게 챙겨주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저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죄송스러워서 어째요. 맨날 받기만 하고. 정말 우리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어요. 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가 주신 반찬을 가지고 집에 가면 제 딸내미가 그렇게 좋아해요. 우와, 엄마, 오늘도 반찬 가지고 온 거야? 이야, 진짜 맛있겠다. 나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반찬이 너무 좋아. 그거 도시락에 싸서 학교에 가져가면 점심시간만 기다려진다니까? 하고요. 그런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저는 하루의 피로가 씻긴 듯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다시 올라오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제가 집에 반찬을 가져가는데도 시큰둥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딸, 엄마가 오늘은 장조림 얻어왔어. 아주머니가 남은 간장에다가 메추리알 까서 푹 끓여서 줘. 이거 장조림 국물, 메추리알도 가져왔어. 밥에 같이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딸이 장조림 엄청 좋아하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딸이 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딸이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딸, 엄마가 장조림 가져왔다니까? 딸, 장조림 좋아하지 않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라고 하니 딸은 몰라. 나 이제 장조림 관심 없어.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줘. 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했죠. 내가 뭐 딸한테 잘못한 게 있나? 혹은 딸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쫘르르륵 들었습니다. 딸은 그날 하루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딸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딸이 학교에 갔을 때 몰래 딸의 책상을 정리하면서 혹시나 속마음을 털어놓은 일기장이 있나 싶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한켠에 딸이 일기장을 써놓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을 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턱 풀리면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내가 돈을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나를 차별하고 애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선생님이 나를 애들 앞으로 데려와서 얘는 집안에 돈이 없어서 급식비도 밀리고 선생님한테 줘야 할 것도 안 주는 나쁜 아이라고, 이런 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줘야 하는 걸까?
나는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인데 선생님은 왜 그거를 애들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게 만드는 걸까? 라고 써있는 거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딸이 학교에서 당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딸 초등학교 선생님이 딸에게 촌지를 요구한 거였습니다. 정원아, 너 엄마 모시고 와.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한테 1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너희 엄마는 맨날 모임에 빠진다고 다른 애들 엄마들이 불공평하다고 난리야. 엄마한테 돈 받아서 오든가 엄마를 모시고 오든가 빨리빨리 해결해라. 라고 말하면서 딸에게 촌지를 내놓으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제가 딸이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학부모들이 다들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한 달 정도 뒤에 딸아이 담임쌤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때 담임쌤이 저에게 어머님, 아이가 그래도 편하게 학교 생활하려면 선생님 기부금이 있어요. 원래 저번에는 어머님들이 제 생일에 청소기랑 세탁기 새로 사주시고 떡도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선물은 버겁고 돈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돈을 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딸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요. 뭐랄까요?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고 돈이 수중에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때여서 제가 힘겹게 저도 드리고 싶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네요. 저희가 딸내미 병원비도 내기 바빠서 죄송합니다. 라고 쓸쓸하게 말하고 그때 교실에서 나왔거든요. 선생이라는 놈이 제 딸에게 차별을 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단순히 자기한테 촌지를 안 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다리가 아픈 제 딸을 명백하게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장애우 관련한 인권 수업이 있을 때면 선생은 애들한테 장애는 불쌍하고 모자란 거야. 남들보다 다르고 튀는 거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소외된다는 것을 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우리 반에도 한 명 있잖아. 정원이. 원래 선생님은 정원이가 소아마비라고 해서 안 받으려고 했단다. 정상인은 정상인끼리 어울려야지. 안 그러니 얘들아? 라고 하면서 제 딸을 완전히 무시했고 제 딸이 속상해서 교실에서 눈물을 팡 터트리자 오히려 선생님이 애들에게 야유를 부추겼어요. 누가 교실에서 우니? 얘들아, 라고 하면서 반 애들 전체가 제 딸을 싫어하게 만든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반찬만 사오면 엄마 고맙다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고 순수하게 말하는 제 딸이 어느 순간부터 우울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혼자서 몰래 우느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속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항상 체벌을 할 때도 다른 애들은 약한 강도로 한 대를 때렸으면 제 딸은 10대, 20대 넘게 때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남들이 다 체벌을 받고 자리에 돌아가 있었을 때 민망하게 본인 혼자 교탁에서 숫자를 세면서 매를 맞은 거였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났지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이 작은 아이가 이런 모진 힘듦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촌지가 뭐길래 우리 가족을 이리 힘들게 하는 것인지요. 저는 학교에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우리 딸 때리고 차별하고 인신공격하고 눈물 터뜨리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 적당히 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자라는 사람이 촌지를 받아도 되는 거냐고요? 제발 좀! 라고 소리를 치니 선생은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의뢰하는 일인데 정원이 엄마만 거슬러서 행동을 하셨잖아요. 내가 교사 경력이 몇 년인데
그리고 제가 한 일도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강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봐요. 돈 많은 애들, 없는 애들 이렇게 차별하고 대하는 게 애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법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아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적당히 하는 법을 모르세요? 상식이 안 통하네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딸 못 맡깁니다. 라고 하고 교실 문을 팍 닫고 나왔지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있는 반에 가서 제 딸을 부른 뒤 엄마가 그동안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정말로 몰랐어.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제 학교에서 고통받지 말고 엄마 손잡아서 마음 편하게 우리 딸한테 잘 대해주는 학교로 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그 학교에서 전학시키면서 딸을 지옥구덩이에서 빼냈어요. 저는 딸이 다니는 대학병원 근처로 집을 이사시켰고 딸은 그곳에서 병원과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다니는 학교에는 촌지 문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몸이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제 딸이 몇 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에 소아마비 증상은 미미해졌고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 지옥 같은 촌지 선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니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한데. 에휴, 하면서 바쁜 저를 탓했습니다. 딸은 그 이후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마음이 이제 편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 뭐라고 해야 하지? 날개를 단 것 같아. 나를 괴롭히는 선생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찡하던지요. 그렇게 딸은 역경을 이겨내고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제 딸은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 딸이 딱 마지막 사법고시 세대였어요. 딸이 시험을 도전할 때 사법고시 폐지 마지막 해였고 사법고시 떨어진 이후에 바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딸은 그곳에 들어가서 곧잘 공부를 했어요. 5년이 넘는 긴 공부 끝에 결국 딸은 변호사가 되었어요. 딸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이제 물밀어 들어오듯이 엄청나게 선자리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딸은 엄마, 나 선자리 들어온 거 만나볼까? 나도 이제 슬슬 시집 가야 하니까. 그래, 딸. 만날 수 있을 때 남자 많이 만나봐야지. 나중에 가면 남자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 아쉬워하면서 살아요. 딸은 지금 직업도 안정적으로 잘 구했고 빠지는 거 없으니까 선자리에서 사람들 다 만나봐. 응? 그렇게 딸은 소개팅을 많이 하더니 한 남자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 남자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이 남자 원래 변호사가 꿈이었는데 교사로 방향을 틀면서 교사의 길을 걷고 있대.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는 내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럽대. 집안은 전부 교육자 집안이고 남자친구 아버지 되실 분이 이제 사립초교 이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도 정말 어디서 빠지지 않는 멋진 남자 같아. 그래서 나 이분이랑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엄마.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지요. 딸이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로스쿨을 졸업한 딸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잠깐 법학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고 대학원 추가 코스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 끝내주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엄마가 해준 것도 없고 가난하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아픔을 극복해내고 건강한 여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안정적으로 삶을 잘 살고 있을 때쯤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대박이야, 진짜로. 나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생길 수가 있지? 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무슨 일인데 갑자기. 딸, 뭐야, 왜 그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남친 아버님이 내 얼굴 보고 싶다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초교에 잠깐 들러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기도 하고 미리 얼굴 보고 좋은 인상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내가 거기로 갔지. 거기서 한참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 교장실에 딱 나 그 예전에 촌지 달라고 엄청 뭐라고 한 선생님 있잖아. 그 쌤이 들어온 거야. 뭐라고? 그 원수놈이 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아니, 이런 정말. 진짜 내가 엄청 깜짝 놀라서 순간 안 좋은 생각도 떠오르고 무섭길래 막 얼굴이 굳었지. 아버님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하라면서 그 선생이 나가게 해주셨고, 잠깐 아버님이 나한테 이야기해줬어. 아가, 왜 아는 사람이야? 저 선생이 예전에 뭔 일로 공립초등학교에서 나와서 여기 사립으로 들어오게 되었어. 예전 여기 교감이 돈 받아서 자르지는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행정일을 잘해서 계속 고용하고 있지. 그런데 왜 이리 놀라니? 아는 사람이니?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외부인이 들어와서 조금 놀랐어요. 라고 하면서 얼버무렸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제게, 아니, 어떻게 아버님 학교에서 일하고 있냐고,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진짜 악몽을 꾼 것 같아. 진짜 싫다.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이니. 그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아직도 교단에서 일하고 있다니. 악마 같은 얼굴을 쏙 숨기고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일하고 있나 보다. 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은 딸이 승리자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고 한동안 그 장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대학원과 일하는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기약하고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될 녀석은, 어머님, 이렇게 이쁘고 귀한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님과의 약속 지킬 거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따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눈에서 눈물 절대 안 흘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든든했지요. 그리고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댁들도 인성이 다들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바깥 사돈은, 제가 30년 넘게 교직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1순위로 우선시하는 게 인성이에요. 인성을 1순위로 두기 때문에 선생들을 뽑거나 할 때도 인성 검사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들 결혼한다는데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을 얼마나 인성 부분을 많이 받겠어요. 정원이만큼은 인성에서 100점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인성을 본다면서 그 촌지주는 선생의 숨겨진 고약하고 더럽고 치사한 인성은 발견하지 못하셨구나 싶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결혼은 딸이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선생이 찾아온 거였어요. 제 딸에게 촌지 안 냈다고 제 딸의 초등학교 인생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개놈 자식이요. 저기 멀리서 제 딸을 찾아온 사람의 실루엣을 보는데 정말 지옥에서도 만나기 싫은 그놈이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모녀가 당신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모녀가 얼마나 마음고생한 줄 알아? 아마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모녀의 마음을 모를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죠.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아이고,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꼭 사과는 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너무나도 어리고 돈독이 올라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애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애들 사이에 이간질을 부추기고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일을 선생이 하고야 말았네요. 저도 그날 그때의 일을 많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어요. 사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따님을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만났는데 왜 우리 딸 대학원 졸업식을 찾아오냐고요? 그리고 또 졸업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 참, 온몸에 소름이 끼치네. 그게 찾아온 이유는 제가 사죄하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순수하게 용서를 빌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원에서 나오는 딸이 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왔어? 우리 엄마 너무너무 멋지다. 엄청 멋지게 옷 입고 왔네. 딸은 제 옆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화가 난 채 또각구두 소리를 내면서 제 옆에 다가온 딸은 옆에 있던 그 촌지 선생 놈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졸업식에 나타나요? 어이가 없네. 아니, 무슨 자격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에 또 어떻게 망치려고 나타난 거냐고. 왜? 이제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또 방해를 하려고 왔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냅둬. 어? 라고 하자 그 선생은 정원아, 미안하다. 저번에 교장실에서 우연히 만났지? 내가 그때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 너에게 꼭 사과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 시절 너에게 그리 못되게 굴고 촌지 달라고 요구한 거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라고 하면서 제 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와 딸 모두 놀랐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소매로 자신의 얼굴을 닦는데 저와 딸은 순간 흔들렸지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쳐다보게.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전 그저 따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라고 하자 착하디 착하고 마음이 여린 제 딸은 진짜 짜증나는데 이렇게라도 사과했으니 됐어요. 힘들지만 이 사과 받고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앞에서 눈에 안 띄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하겠다만 친하게는 못 지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은 정원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직도 마음씨가 아주 착하구나.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 졸업 축하한다. 라고 말을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와 딸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고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적응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저희는 저희의 앞길을 묵묵하게 걷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놈이 악마의 거짓말을 쳤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아직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딸이랑 대학원 졸업을 축하해주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식당이 워낙에 유명하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하도 배부르게 밥을 잘 먹어서 저는 잠깐 딸에게 딸, 아이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엄마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올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맨 끝자리 위쪽이 이제 환풍이랑 그런 것 때문에 벽이 뚫려 있었는데 그게 남자 화장실이랑 붙어 있어서 남자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나 그런 게 다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아니 그래 그 양정원 삼양초등학교에서 내가 괴롭히고 못살게 군애 기억하지? 내가 괴롭히고 촌지 안 줬다고 힘들게 한 애 중에 최초로 전학 간 애잖아. 내가 그 애 때문에 선생 사이에서 소문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튼 그 애 괴롭히는 맛으로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hul리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 걔가 전학 가고 나서 10수년을 못 봤거든? 그런데 나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그 애를 딱 본 거야. 어떻게 이래. 진짜 소름이 온몸에 돋아서 할 말이 없더라고. 라는 소리가 들려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선생놈이 제 딸에게 용서를 빈 뒤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하필 저희랑 같은 식당에 간 거였어요. 저는 진짜 놀라서 그놈이 하는 말을 녹음기를 켜고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밖에 나온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이년이 양정원 그년이 이사장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우리 학교 이사장 아들. 우리 학교 사립이라서 이사장 입김이 엄청 세잖아.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이건 아니라고 포효를 했지. 만약에 양정원이 지시부한테 나를 찌르면? 안 그래도 인성 중요시하는 교감인데 나 교직 생활은 그냥 나가리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정원한테 착한 척하면서 용서를 구하러 온 거라니까. 미쳐 진짜. 자존심 팍팍 상하는데 그거 싹 감추고 양정원이랑 양정원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나왔어. 그런데 멍청하고 순진한 양정원은 용서해주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치켜들고 고고한 척 하더라. 아유 역겨웠는데 내가 때리고 발로 차도 가만히 있었던 애가 자라서 저렇게 잘 나가니 에휴 할 수 없이 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온 거야 오늘. 대박이지 않냐? 그래도 나 안 잘리게 생겼으니 그거 하나는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화장실을 나와서 딸을 불렀어요. 딸, 계산하고 바로 차로 와. 라고요.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 저는 딸에게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녹음본을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미친놈. 촌지 선생님이 결국에 내게 용서를 빈 이유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였어? 어쩐지 순수하게 내게 사과를 할 리가 없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와, 나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인권 변호사인데 그놈 자식 하나 못 잡겠어? 엄마, 이제 나는 어릴 때 약하고 상처 잘 받는 정원이가 아니야.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항상 힘내고 모든 일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자야. 라고 제게 말했지요. 딸은 바로 그 녹음본을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사위는 아니, 당신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런 모진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 선생이 지금 우리 아빠 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아니, 진짜 그놈이 세상 좁은 줄 모르고. 자기야, 내가 말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자기 지켜준다고. 아빠한테 말하자. 그리고 그놈 자식 벌받게 해주자.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사위가 그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사위는 바로 바깥 사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보낸 녹음본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래 공교육에서 일하던 그 선생 있잖아요. 김두환이라는 선생이요. 그분이 전 학교에서 워낙에 애들한테 처벌을 많이 받고 촌지를 요구해서 심하게 논란이 된 사람이래요. 쫓겨날 위기에 처하니까 지역을 바꿔서 아버지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이놈 자식이 며칠 전에 와이프 찾아가서 말하지 말라고, 시아버지한테 자기 실체 말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접근해서 진심도 안 담긴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와이프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 절대로 용서 못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깥사도는 완전히 난리가 났지요. 그딴 인격 부족, 자격 미달인 교사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냐고 전 교감이 사람을 완전히 잘못 뽑고 갔다고 하면서 극대노를 했던 거죠. 이틀 뒤 바깥사돈이 저와 사위 그리고 딸을 전부 교감실에 불렀습니다. 사돈은 우리 며느리에게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구나. 실제로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는 촌지 문화가 아주 심했어. 그게 사라진 지 정말로 얼마 안 되었고 그때도 우리 학교는 촌지 근절 캠페인을 해서 다른 학교보다는 상황이 낫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그 문화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상처를 잊지 못한 채 컸다는 것에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내가 대표로 사과할게. 그리고 오늘 그놈에게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내가 복수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우리 며느리 시부만 믿어라. 라고 말을 한 뒤 갑자기 전화기를 들어서 김두한 선생님 교감실로 오라고 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감실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김두한 그 촌지 선생이 들어왔어요. 그놈 자식은 저와 제 딸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쩐 일로 여기를... 그때 학교 졸업식에서 다 끝난 일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딸의 시부인 사돈이 선생,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다닌 거야? 얼마나 많은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내 며느리가 자네를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겠어.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자네, 잘릴까봐 몰래 내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뒤에서는 내 며느리 뒷담 까고 그랬다며. 그게 진짜야? 아니, 그게 아니라 뒷담은 깐 적 없습니다. 참, 또 거짓말 치네. 녹음본 줘봐. 이 녹음본을 듣고도 거짓말을 칠 테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놈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제 딸은 그놈을 쳐다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인권 변호사인 건 아셨어요? 보니까 여기 학교 학생들한테 여전히 1대1로 있을 때 성희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다니고 맨날 애들한테 치마 짧게 입어라 뭐 이런 말 하신다면서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사로 소송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판례 가져왔습니다. 처벌받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며 두꺼운 판례본을 턱 책상에 두니 그 선생은 엄청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교감인 사돈이 자네 같은 사람을 내가 이사로 있는 이 학교에서 계속 채용하지 못할 것 같네. 그리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나와 아는 교감과 사학재단 이사장들에게도 자네 이야기를 했어. 자네 같은 사람 한 명만 학교에 들어와도 학교 전체 물이 흐려지니까. 알겠어? 오늘이 마지막 근무가 될 걸세. 하면서 사실상 퇴출 통보를 한 거죠. 그놈은 공교육에서도 쫓겨나고 사교육에서도 쫓겨나니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된 것이었고 정말 불쌍한 인생, 말년에 아주 처절하게 복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놈 자식은 저와 딸들에게 가한 어마어마한 짓거리들에 대한 벌을 수십 년이 지나서 눈덩이처럼 커진 부메랑을 세게 제대로 정면으로 맞게 되었어요. 그 사립학교에서 퇴출된 그놈은 지금 학원가를 전전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 능력이 너무 안 좋아서 매번 잘린다고 하네요. 잘 됐지요. 그리고 제 딸은 엄마, 나 이제 속이 후련하다.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크고 무거운 돌멩이가 쑥 하고 내려간 듯한 기분이야. 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변호사가 되었나 봐. 그리고 정말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한 게 신의 한 수였지. 그래서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한 거잖아. 엄마, 우리 이제 자유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지 잘 아는 저는 딸에게 우리 딸 어릴 때 상처받은 정원이는 훨훨 보내주고 이제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 넘치는 삶을 살길 바랄게. 라고 해주었고, 딸은, 응, 나 이제 나처럼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사로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 거야. 엄마, 고마워. 하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돈댁의 도움을 받아서 십수년간 지워지지 않은 진한 상처를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딸과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제 딸보다 더더욱 심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혹시라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촌지 문화가 남아있다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다면 부디 자신들의 한마디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절대로 쉽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시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속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하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니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